3차 남북정상회담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뉴스특보에서는 9월 평양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짚어보고요. 남북정상회담의 오늘 남은 일정과 내일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을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함께 하겠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이희정 JTBC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문에 이제 서명을 했는데요. 서명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임소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육성으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선언문에 포함됐는데 먼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단독이 아니라 유관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남북 사이의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도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들도 선언문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추진합니다. 이 밖에 인도적 조치로는 빠른 시일 안에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여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는 이산가족들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10월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과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를 유치하기 위해 협력하자고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은 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북측 최고 지도자로서는 최초의 방문이며 남북 관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네, 이 동대문 DDP 프레스센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영찬 홍보수석의 브리핑이 있는데요. DDP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희정 기자, 오늘 4시에 이제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윤영찬 홍보수석의 브리핑이 있는데 국민소통수석이죠. 지금 3시에서 4시로 이제 바뀌었는데 당초 이제 3시에 있을 것으로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시간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뭘까요? 뭐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 더 담겨져 있었던 건가요? 조금 전에 백두산 방문과 관련해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저녁 점심 지금 식사나 일단 하셨는지 이제 현장 나오는 게 현장의 소리 좀 듣고 시작하도록 다시 얘기를 나누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께서 브리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 오후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선언에는 크게 한반도의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분야 합의가 담겨 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선언을 통해 1953년부터 지금까지 65년간 이어져 온 한반도 정전 상태를 넘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영변 핵시설 폐기 의지를 밝힘으로써 북한 핵 불능화의 실천적 단계로
돌입했으며 군사적 긴장 완화에서는 실질적 불가침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 공동 번영으로 가는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녁 일정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 경기장 대집단체조 예술공연에서 대통령께서 북측 참석자 15만 명을 향한 인사 말씀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1, 2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생중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남북 정상들이 추가 회담을 했을 때 남측에서는 서훈 국정원장, 북측에서는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배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김의겸 대변인께서 내일 대통령의 백두산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백두산 일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 일정을 두고 북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백두산에 가시면 내일 삼지연공항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귀환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브리핑은 이걸로 마치고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 전에 그 정상회담 배석자가 있는 사진은 인포넷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사와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유수필 기자 일어나 계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핌 최송무 기자입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 보면 이제까지 미국이 요구했던 북한의 핵 무기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는 없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용 실장께서 그 합의문 이외에 많은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북한이 미국에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도 받은 정보는 정의용 실장님의 백브리핑밖에 없습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UN 정상회담에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될 거고요. 공개된 이야기도 물론 있겠지만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도 또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중간에 제가 안 보이는데요. 예, 저 뒤쪽에 가운데 손 들으신. 네, 안녕하세요. 저 이뉴스데이의 오보금 기자라고 합니다. 일정에 과학기술전당 참관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경제인분들도 참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경제인분들이 참석하신다면 남북 경협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가셔서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과학기술 전당에 가시는 일정이 취소됐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그 영접을 하시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 분야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발전을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참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경협과 관련된 얘기들이 오고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은 외신에서 받겠습니다. 로이터 신현희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로이터 신현인데요. 아까 앞서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하자면 오늘 발표문에는 없더라도 이제 두 정상 간의 어떤 신고나 검증을 포함한 그런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를 했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봐도 될지가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한 질문은 이제 오늘 선언에서 철도와 또 도로 착공식을 올해 안에 열기로 했고, 또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도 좀 우선적으로 이제 여건, 뭐 제재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좀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보면 비핵화 논의보다 조금 더 너무 빠르게 진전이 된다, 이런 우려와 관측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남북 관계의 발전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미국 측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뉴스원의 조소영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수석님, 뉴스원의 조소영 기자입니다. 좀 이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정의용 실장님의 미국행이 좀 결정이 돼 있는지랑, 그리고 한미 정상 간 뭐 전화 통화나 이런 게 좀 예정돼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내일쯤 도착하시면 대통령께서는 잠시 서울에 머무르시다가 23일부터 바로 미국에 가시고,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아마 25일 맞죠? 25일 만나시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는 시점이 지금 매우 촉박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일정을 가질지는 사실은 아직 뭐 확인이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시게 되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YTN 신호 기자 질문해 주세요. 예, 저 YTN의 신호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오늘 공동 선언문에서 발표된 그 검증의 수준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발표가 끝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뭐 만족한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여질 그런 내용을 이제 트위터로 올렸거든요. 사전에 미국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있었는지, 그 동창리 시설 검증 수준에 대한 공감이 있었는지, 그거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남북 정상이 함께 백두산을 오른다는 그 행사의 의미에 대해서 수석님께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검증과 사찰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미국 측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향후 우리 미국 정부와 또 여러 가지 라인을 통해서 이 안들에 대한 고민들을 더욱더 깊숙이 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백두산을 두 정상이 올라가는 의미는 저도 사실은 백두산을 못 가는 입장입니다만,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이고 가장 또 상징적인 산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을 통하지 않고 우리 땅을 밟고 천지에 오르고 싶다, 백두산에 오르고 싶다는 그런 말씀들을 해오셨고요. 북측에서 아마 이러한 바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을 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파이낸셜 뉴스 조은효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조은유입니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서울에서 종전 선언 추진을 상정한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간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해서는 북한이 미래 핵뿐만 아니라 현재 핵도 폐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공동선언문을 보면은 핵과 핵물질 ICBM에 대한 명시적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있는데,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김 위원장 서울 방문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것이냐 부분은 아무것도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서울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남북관계 또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김 위원장 서울 북미 대화에서 미래 핵이나 이 미래 핵은 사실은 얘기가 있었지만 현재 핵물질, 그다음에 핵무기 폐기 등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영변 핵시설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북한의 가장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핵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는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어떤 신규 핵물질을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핵무기를 개발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핵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북미 간의 대화의 진척에 따라서 달려있다, 또 상황이 달라질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질문을 받고요. 지명하시겠어요? 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좀 들었고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사실 오늘 공동선언에 담긴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후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을 이제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관심사인데 어디까지가 얘기된 거고요? 지금 어디까지 서로 이제 진척이 된 건지, 내일 가능하다면 몇 시에 떠나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일정이 좀 나온 겁니까? 일단 몇 시에 출발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자세하게 언급을 안 했는데요. 3시에 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직접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일단 이 제안을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와 오늘 사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많은 기자들이 궁금해해서 왜 그런 제안을 하게 됐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추측컨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에 이제 이 백두산에 항상 오르고 싶어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들었었고, 그게 이제 중국이나 이런 다른 쪽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땅을 밟고 올라가고 싶다라는 그런 좀 내용을 북측에서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깜짝 이벤트로 좀 정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등산을 취미로 하고 여러 이제 산을 다녔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말라야 트레킹도 좀 했고요. 백두산 가고 싶다는 얘기는 4.27 정상회담 때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를 누누이 하다 보니까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였고 제안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일정 나온 걸 보면 북한 쪽으로 해서 올라가 보면 좀 백두산 올라가기가 좀 완만합니까? 그렇습니다. 백두산까지 가는 경로가 육로로 가는 경로는 상당히 그 교통사정이 좋지 않지만, 삼지연 공항이 백두산의 관문입니다. 삼지연이 북한의 백두산 관문인데, 삼지연 공항까지는 아마 공군 1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그 평양 순환공항에서
우리가 공군 2호기가 있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왜 2호기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백두산을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 2호기가 평양에 먼저 도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호기를 타고 삼지연까지 가면 삼지연에서부터는 그 자동차나 그러니까 승용차나 버스를 타고 장군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북측에서 올라가는 백두산 천지까지의 경로는 굉장히 완만한 경로고 중국 쪽에서는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북측에서는 그렇게 완만하게 지그재그 형식으로 해서 올라가고 북한의 청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걸 걸어서 올라갑니다. 예, 예. 그래서 걸어서 올라가서 날씨가 좋으면 천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볼 수 있는 상황이면 장군봉에서 케이블카나 또는 삭도를 타고 거기서부터 이제 또 경사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천지 물가까지 거기만 딱 완만합니다. 나머지는 네. 전부 급경사인데 천지로 내려가는 게 다른 데서는 좀 내려가기 어렵습니다만 북측의 그 완만한 그 지역으로 케이블카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케이블카 타고 네네. 내려가서 천지물을 두 정상이 그 손으로 떠서 마실 수도 있는 네. 그런 날씨만 좋다면 가능합니다. 예. 네, 그럼 정리를 좀 하면 이렇게 될까요? 이희정 기자. 그러면 내일 오전에 평양국제공항에서 삼지연 공항이 또 있나 보죠? 그 네. 삼지연 공항에서 차량으로 백두산까지 이동을 하고 날씨가 좋다고 하면 천지까지 보고 오는 일정으로 좀 돼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이제 공식적인 브리핑에 따르면 일단 그 백두산의 남쪽 정상인 그 장군봉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기상 상황을 보고 날씨가 좋으면 내려오는 길에 천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내일 날씨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조금 끼긴 하지만 그래도 네. 맑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지를 보면요. 저는 천지를 많이 가봤는데 예, 예. 주로 이제 중국 쪽에서 갔습니다. 저도 중국 쪽으로 한번 갔는데 천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날씨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13전 3패 10승 정도, 10승 3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예. 3번 정도 못 봤습니다. 13번 정도 갔는데 10번을 봤습니까? 많이 예. 봤군요, 그러면. 근데 이제 못 본 이유가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10월이나 이럴 때 눈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예. 지금 이제 9월 지금 하순이니까 9월 하순이면 천지에 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안개나 이 안개가 많이 끼는 곳이기 때문에 안개 때문에 못 보는 경우도 네. 간혹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중국 쪽에서 이제 백두산을 간 기억이 있는데 네. 거기 그 가이드의 얘기로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10%밖에 안 된다. 워낙 그 날씨가 변화가 무성하기 때문에 천지를 볼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김효영 교수는 좀 많이 봤네요. 삼재가 공을 들여야 이제 본다는 건데요. 예, 아마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하고 제안을 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아마 그 부분에서 김정은 네.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말 문 대통령이 왔을 때 한번 같이 올라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가장 이제 그 친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그 한 두세 가지의 그런 그 가능성들을 열어놨을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지금 백두산을 가자고 합의가 된 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지도자 간의 이번 평양선언의 내용이나 또는 기자회견을 보더라도 상당히 성과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그 연결시켜서 볼 수도 있는 그렇게 예. 보면 그 백두산을 같이 걸으면서 도보다리가 이제 백두산이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런 의미가 좀 담아 있겠네요. 지금 김용인 교수 얘기했지만 이제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문 대통령과 이제 김 위원장이 도보다리를 걸으면서 네. 친교를 했고 그 안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건가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었고 그 영상이 전 세계에 나가면서 남북 정상이 만났던 의미를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도 가능했는데 네. 이번에 뭐 윤영철 홍보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민족의 영산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네. 천지에 가서 두 정상이 걷고 또 물까지 어떤 마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건 뭐 그동안에 사실 남북 정상회담의 그 경험이 지금 이번에 5번째라고 봐야 되는데요. 파격 중에 파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도보다리를 우리가 매우 그 파격인 그런 파격적인 두 지도자의 행보다 이렇게 봤는데 백두산에서 트레킹까지는 뭐 쉽지 않겠지만 예, 예. 백두산에서 천지를
내려가서 또는 천지까지 가서 남북의 지도자가 천지물을 마시거나 또는 천지에 손을 담궈서 그야말로 어떤 민족의 그런 화합의 그런 아주 최고의 그런 절정의 모습을 보인다면 예. 그건 뭐 그야말로 뭐 세계적인 사건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통일을 얘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이 이제 그 상당히 성립이 됐던 말인데 예, 결국은 이번에 이제 백두산 등반을 한다고 하면 이 통일의 어떤 의미를 좀 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백두산 얘기는 좀 얘기하고 또 들어오는 소식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 어제부터 해서 오늘 오전에 상당히 이제 긴급하게 이제 돌아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북 정상이 두 번째 이제 만나면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앞서도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비핵화에 대한 부분까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네, 이번 공동선언에는 이 핵심 의제였던 비핵화를 포함해서 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그리고 철도, 도로 구축 등 이런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된 내용까지 아주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먼저 비핵화 논의부터 보면 이 비핵화를 위해서 북측에 아주 구체적인 좀 약속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또 미사일 발사대를 이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에서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또 북한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 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도 계속 취해나갈 용기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외에도 군사적인 조치로 이 비무장 대치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없애기로 뜻을 모았고요. 또 이 밖에 철도와 도로 구축과 같은 이런 인프라 건설 같이 이런 경협과 관련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할 거라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제 비핵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의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비핵화의 문제, 남북관계 개선의 문제, 또 군사 긴장 완화 문제까지 나왔는데 네. 비핵화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 과연 낙관적인 어떤 전망까지 하기 어려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어려움이 좀 예상됐었는데 네. 가장 큰 두 가지의 합의점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거 우리 뭐 이정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동창리 엔진 시험장을 영구 폐기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영변 핵시설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다고 하면은 영변 핵시설도 폐기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그럼 이 그 합의의 내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창리 부분은 북한이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선제적으로 그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행동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아마 미국의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과 관련돼서 미국이 적극적 의지를 보이면 그 다음에 그 영변 핵시설은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미국의 또 다른 행동이 나오면 북한의 다음 행동이 나오는 그런 연쇄고리를 만들어 가면서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자. 이게 지금 남북 정상이 충분히 어제 오늘 논의했던 내용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오늘 뭐 윤영찬 그 국민소통 수석관의 대화하는 어떤 와중에 기자의 질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핵무기와 핵물질에 대한 신고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핵에 대한 어떤 폐기 절차라는 것은 신고, 사찰, 검증, 폐기 이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어떤 신고에 대한 부분, 신고라는 것은 북한의 어디에 핵물질과 핵시설이 있다라는 것을 북한이 이제 스스로 신고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어떤 질문도 이어졌는데 이것은 향후에 미국과의 어떤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지 사전 조율이 됐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정의용 실장께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윤영찬 수석도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합의된 것 외에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거기에 지금 하나 우리가 힌트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우선 당장 꺼내기 싫어하는 것이 북한의 핵 물질의 핵물질 어느 정도 어디에 있는지 또는 HEU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북한이 가장 뒤에 그것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문제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아마 됐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남북 정상회담 수준에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마 북미 정상회담 또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에 그런 과정에서 북미 사안으로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 예. 그게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의 모든 것들을 다 공동선언에 담을 만큼 남북관계가 그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남북관계에서 뭔가 그 앞으로의 상황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면 그 다음에 북미 차원에서 그것을 연결해서 끌고 가는 뭐 그런 과정의 연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저렇게 이제 공동 선언문에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서명을 하고 육성으로 그 의미를 좀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의 본인의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걸 좀 보고 계속 또 이어가도록 하죠. 저는 이제부터라고 판문점에서 썼던 글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결의 모두에게 아주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좀 들었는데요. 김정은 그 위원장의 핵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제가 이게 정확한 말씀을 좀 드리면 한반도를 핵무기 없는 평화의 땅을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기로 이제 북한 용어로 이제 확약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핵무기 없는이라는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천명했다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핵무기도 없고 핵위협도 없는. 예. 그러니까 비핵화, 그것을 한자로 풀이하면 비핵화입니다. 비핵화죠.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한자를 잘 안 쓰니까 이것을 풀어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그리고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는 것을 확약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약속했다. 그냥 약속이 아니고 그것에 방점을 찍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통해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는 그렇게 보면 직접 천명한 경우는 지금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우리 정의용 실장을 통해서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간접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좀 전달하는 그런 정도는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전 세계의 언론을 향해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이제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고 봐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아마 그 미국 시간 지금 저녁이었는데 잠을 자지 않고 아마 이 장면들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거기에 아주 긍정적으로 화답하는 그런 트윗을 또 바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현장에 좀 그 화면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옥류관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지금 옥류관 하면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이제 평양냉면이 있고 오늘 낮에 옥류관에서 이제 오찬을 했다고 하는데 이 옥류관은 일반적인 평양 시민들도 가서 식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옥류관은 아주 대중적인 식당이면서 평양을 대표하는 냉면 수천 명이 그 자리에 한 자리에 동시에 앉아서 그 냉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대형 식당이고 북한을 대표하는 식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옥류관에 보면 이제 북한의 이제 접대원들이 있는데 저렇게 이제 상시 접대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이게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많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다 보니까 저렇게 접대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는 어떻습니까? 접대원들이 네. 보통 이제 북측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서빙하는 예. 그런 그 일반적인 접대원들은 늘 상존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런 특별한 행사 때는 그 일반적인 접대원 그분들이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백화원 초대소나 또는 그 옥류관에서도 그런 귀빈들을 상대하는 그런 또 접대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분들이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오늘날 그 옥류관 이제 오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일정이 이희정 기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그 옥류관 오찬장을 찾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공식 수행원들과 함께 저기서 이제 오찬을 했고요. 이 이후에 오늘 오후 이제 그 만찬도 따로 이제 그 대동강 그 수산시장이라고 저희가 한국으로 치면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 수산물 시장이라고 하더군요. 예. 거기서 이제 또 화려하게 또 만찬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옥류관 같은 경우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판문점 회담 때 또 그 직접 공수를 해다가 먹은 또 냉면이 화제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정말 직접 한번 와서 제대로 된 냉면을 한번 먹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또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고 하니까 또 저기로 장소를 잡은 걸로 보입니다. 그때 판문점에서 냉면을 그때 먹을 때는 거의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약간 불었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걸 한번 먹어보자.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일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면 냉면을 이렇게 뽑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것을 다 대기해서 만든다라는 것은 어려울 거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았지만 옥류관에서 평양냉면 5찬으로 다 대접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네. 준비를 다 해왔다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워낙 식당이 대형 식당이니까. 예. 한 몇 명 정도 저 옥류관 식당에 들어가나요, 보통?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예. 없습니다만 하여튼 수천 명 단위까지도 가능하다. 예. 그렇게 이야기가 될 정도로 뭐 아주 그 한옥으로 지어진 아주 대형 식당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예. 대동강반에 있고요. 예. 그 냉면이 보통 보면 뭐 평양을 이제 이제 북한을 대표하는 음식인데 뭐 한국에서는 뭐 갈비탕 하면 이제 뭐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가격 기준표로 봤을 때 평양냉면이 북한의 음식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좀 고가에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 중가인지 저가인지 그냥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건 아마 예. 그런 뭐 중가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옥류관 냉면은 좀 비싼 것 같고요. 예. 또 북한에서는 보면 그램 단위로 또 냉면을 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300g짜리인지 500g짜리인지 예. 그렇게 이제 또 팔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정해진 가격은 예. 없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뭐 그 남측 인사들이 지금 가서 옥류관에 오찬을 하러 이제 들어가는 모습인데 그 옥류관에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북한에서 나온 정보를 보니까요 하루에 평양냉면을 보통 한 10,000그릇 정도는 그 보급할 수 있는 네. 이제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는 정도 된다고 지금 나와 있고 옥류관이 대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옥류관에서 이제 식사를 할 때 평양 시내라든가 뭐 대동강이 제대로 좀 보이는 그런 풍경에 위치해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동강이 예. 바로 눈앞에 있는 곳이죠. 지금도 화면에서 보시면 바로 앞에 강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능라도 경기장, 5일 경기장. 5일 경기장 밤에. 오늘 저녁에 이제 오늘 행사가 그렇습니다. 있죠. 15만 명이 들어가는 예. 그 빛나는 조국을 공연하는 그런 장소도 바로 옆에 있고 예. 지금 여기 옥류관 난간인데 바로 앞에가 그 대동강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대동강이니까 풍광이 아주 좋은 곳에 지금 옥류관이 위치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오늘 그 이제 대동강 저 강변에서 봤을 때 5일 경기장이 있는데 5일 경기장에서 오늘 저녁에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능라도에서요. 네. 이제 능라도에 위치해 있죠. 그렇습니다. 15만 명이 북한 측에서 이제 참석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 1, 2분 정도 오늘 인사 말씀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 그렇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생중계한다고 하는데 네. 능라도 경기장에서 있었던 뭐 5일 경기장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집단 체조 형태의 공연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빛나는 조국 과거에 이제 아리랑 공연을 예. 북한에서 많이 했는데 그것이 이제 집체극 비슷한 건데 집단 체조 성격도 있고 카드 섹션도 포함되어 있고 근데 실제 그 우리가 화면으로 보면은
그것이 카드 섹션인지 실제 그 진행되고 있는 건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굉장히 정교한 그런 그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능라도 경기장이 지금 5월 1일 경기장 이렇게 돼 있는데 네. 5월 1일 메이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노동절이라고 노동절을 하죠. 기념하는 북한의 노동자 농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체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5일 경기장에서 이제 공연이 이루어지는 거고 네. 능라도 경기장은 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기장으로 북한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수행단이 이제 평양 옥류관에서 이제 만찬하는 냉면을 이제 먹는 이제 장면인데요. 뭐 박지원 대표도 보이고 또 그 옆에 뭐 김영석 작곡가도 보이고 우리 남측 그 수행단이 한 200명 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 합치면 한 200명 정도 되는데요. 사실 저 옥류관이 이전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네. 대통령도 평양을 방문했을 때 반드시 꼭 저기서 이제 식사를 했던 경험 저기 있고요. 또 이제 저 건물 자체가 1960년대에 지어졌지만 지금 이제 중간중간 리모델링을 해서 굉장히 안에는 되게 웅장하고 또 세련되게 잘 꾸며놨다고 예. 합니다. 지금 그 김여정 이제 부부장에 대한 뭐 행동이라고 할까요? 네. 어딜 가드나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네네네. 지금 이제 남측에서 간 그 수행 단원과 함께 김여정 부부장이 저렇게 자유롭게 오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오찬장에서도 나타났다라는 것은 어떨까요? 보통 사실 이제 공식 일정,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일정에 측근해서 수행하는 의미와 남측 수행단이 갔던 저 장소에 김여정 부부장이 나와서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안내하거나 네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동선을 보이는 모든 곳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역할을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의 의전이나 이런 것에서도 역할을 하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 국내적인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가장 지근거리에서 조언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베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어떻게 보면 약간 공동 운명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냉면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4.27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북한에서 북측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북측에서 직접 기계까지 가져와서 냉면을 뽑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좀 그 당시에 이제 부럽다라고 얘기하지만 네네. 그 정도 정성을 좀 기울였다고 할까요? 북측 나름대로 어제 김정은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비록 풍족하거나 그렇게 잘 뭐랄까 선진국처럼 그렇게 잘 돼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다. 오찬장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착석하는 모습이고요. 저런 오찬까지 함께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이제 한영 만찬, 한송 만찬 보통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찬까지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화 영빈관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갈 때 비행기 타고 왔는데 바로 오찬을 준비할까 했지만 좀 쉬시고 난 다음에 오후에 이제 정상회담 일정을 좀 소화하자. 그렇죠. 그만큼 이제 오찬까지 준비를 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좀 내비쳤었는데 이렇게 수행원들 다 모이는 가운데에서 수행단이죠. 옥류관에 또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타나서 같이 이제 점심을 하는 어떤 장면을 봤을 때는 그동안에 더욱더 친밀해졌다라는 것이 그대로 좀 읽혀지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두 분의 표정을 보면 어색함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만난 사람들이 그냥 좋은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두 번에 걸친 만남 그리고 이번 세 번째 만남인데 이런 만남의 그런 여러 가지 신뢰가 쌓인 이것이 앞으로의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 또는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좋은 자양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 두 정상의 사이가 좀 이제 돈독해지고 있다라는 걸 어제도 이제 좀 볼 수 있었는데 어제 이제 첫 정상회담이 원래는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예정이었다가 그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이제 30분 정도 더 이제 해서 약 2시간 정도를 단 두 분이서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눴잖아요.
그런 장면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걸 이제 그렇게 시간이 늦어지니까 이제 김 위원장이 뭐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지만 뭐 더 오래오래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런 농담도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그 테이블에 여러 음식들이 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저 어떤 음식이 왔을지 궁금한데 혹시 알려진 정보가 있나요? 냉면 말고 지금 이제 우리가 옥류관 하면 냉면만 알고 있는데 저렇게 이제 국빈 정상들이 만나서 또 그 수행원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는 그만큼 이제 준비하는 음식들이 있다라는 건데 평양 소주는 이제 올라와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평양 그 소주가 밖에 굉장히 음식들이- 좋은 소주입니다. 평양 소주가요? 네, 아마 평양 소주 우리가 마셔보면 우리 남측에 생산된 소주에 못지않게 그 좋은 소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 아주 좋은 소주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도 또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특히 이제 북한에서는 어떤 음식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나오는데 냉면 말고 이제 평양 소주와 함께 또 저는 이제 저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외교라고 할 때 이제 정상 외교가 있을 때 사실 언어라는 장벽 때문에 이제 통역이 있게 되고 공식적인 어떤 절차로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 정상이 저렇게 만났을 때는 언어 장벽이 없기 때문에 옆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지금 이제 매우 중요한 지적이신데 네. 우리가 지금 2박 3일 정상회담을 합니다만 다른 국가의 정상과 만날 때 4박 5일 또는 5박 6일을 해야 될 걸 2박 3일에 하는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통역이 필요 없고 또 시간도 절약되면서 두 지도자가 서로 어떤 발언을 할 때마다 약간의 미세한 감정 차이까지도 서로 확인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그 효용성 또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여타 정상회담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남북 정상회담이 자주 열릴수록 저는 한반도에서의 어떤 비핵화 평화의 길은 더 빨리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 금강산 예전에 갔을 때 그 평양냉면 먹었던 기억인데 혹시 이희정 기자는 뭐 이렇게 취재하면서 평양냉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만 예, 아직 한국 냉면과 예. 평양냉면이 좀 다르죠. 남북 정상이 저렇게 냉면을 주제로 이제 담소한다라는 거, 음식 하나를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게 좀 화기애애하고 또 냉면을 통해서 실제 그 어떤 얘기가 이루어질 때는 음식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평양냉면 하나 가지고 매개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문화가 그만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5년도에 금강산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남북 관광이 중단된 이유이기 때문에 거의 그 금강산 계곡 전체를 저희가 전세 내다시피 해가지고 예. 그때 냉면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북한에서 그때 이제 평양 소주를 비롯해서 대동강 맥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식자재들의 이제 그것을 이제 맛볼 수가 있었는데 네. 그 자체가 그 많은 대화의 소재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또 처음 마셔본 것, 처음 먹어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분위기 자체를 화기애애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냉면 드시는 장면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기 옥류관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한 발언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그 이설주 여사가 당시에 이제 판문점 회담에서 평양냉면이 이제 화제가 되니까 그 이후로도 북한에서도 이게 평양냉면이 더 유명해졌다. 그래서 외부 손님들이 와서 계속 냉면 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문 대통령이 저는 두 가지 중에 쟁반국수가 더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저는 또 지금 이제 그 오찬장 아닙니까? 네. 근데 오찬이라고 하는 의미는 북측에서 대접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북측에 있는 인사들은 같이 합류해서 식사를 하지는 않습니까? 보통 공식 일정에 지금 보면은 북측 인사들이 같이 자리에서 식사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여사만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코의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저희 일정은 아무래도 비공식적인 그런 오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환영 만찬, 환송 만찬 여기에는 북측의 인사들도 다 참가를 해서 그런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옥류관에서의 오찬은 잠시만요. 그 교수님 지코 인터뷰가 있는데. 먹어왔던 평양냉면의
그 맛을 극대치, 최대치라고 생각을 하고 먹었는데 이게 전혀 다르더라고요. 다른 점이 뭐냐면 면의 이런 식감도 식감이지만 보통은 식초랑 겨자를 곁들여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식초랑 겨자를 곁들이고 거기에 이 특별한 어떤 소스를 같이 가미해서 먹는데 이게 붉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매콤하면서도 좀 맛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까 기대했던 거는 약간 밍밍한 그죠, 밍밍한 맛의 그런 평양냉면을 생각을 했었는데 밍밍하지 않고요. 맛은 확실하게 느껴지되 그렇다고 그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그런 균형 잡힌 그런 맛입니다. 서울 돌아가면 이제 옥류관 냉면은 뭐 먹잖아요. 좀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배가 부른데 한 그릇 더 할까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컷이 네, 옥류관을 저 배경으로 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숙 여사가 이제 서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좀 그 분위기 봐서는 정말 화기애애하네요. 저기가 사실 이제 평양인지 한국의 어디 한강 근처인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운 어떤 행동의 어떤 모습들이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옥류관이 이제 우리로 치면 강북에서 강남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 옥류관은 이제 대동강을 기준으로 하면 대동강 북쪽, 대동강 남쪽은 이제 주체탑이나 아까 잠깐 보였는데, 그러니까 대동강가에 있는 옥류관에서 지금 또 차범근 감독 인터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평양에서 평양냉면은 처음이신지요? 그렇죠. 평양에 처음 왔고 처음 냉면 먹어봤습니다. 아주 상당히 고대하고 왔는데 좀 어떠셨어요? 글쎄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우레옥 가서 냉면을 먹었었는데 사실 우레옥 냉면 5번째 먹을 때까지 맛을 몰랐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맛을 알았는데 여기 굉장히 깊은 맛은 있는데 제 입에는 그 한국에 익숙해서 그런지 약간 싱겁다는 그런 느낌은 조금 있는데 조금 이렇게 음미해 보면 또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서울 돌아가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혹시? 저 냉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그 판문점에서 우리 양 정상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 냉면을 먹을 때 제가 그 우레옥에 그걸 먹으러 갔다가 첫날 못 먹고 한 3주 후에 갔더니 그때도 많아가지고 1시간을 기다리다 그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오늘 여기서 냉면을 먹고 제가 집사람한테 내가 이 잘 먹고 음미하고 그 맛을 내가 전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으니까 이 맛을 그대로 잘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정도 하면 이제 냉면 얘기하는데요. 뭐 교수님도 냉면 드셨다고 하지만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맛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지코 같은 경우는 뭐 식초, 겨자 넣어가지고 이제 소스가 좀 특별했던 것 같다 얘기하고 차범근 감독은 싱겁다. 그렇지만 이제 깊은 맛이 있다. 아마 그런 이제 식감을 좀 느꼈을 텐데 소스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북한에 가서 그 금강산 갔을 때 냉면 먹어보면 우리와 다른 소스를 쓰기 때문에 냉면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다른 맛을 느꼈거든요. 우리 냉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냉면 맛을 저는 잘 모릅니다만 남측에서의 냉면은 어쨌든 우리 입맛화 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의 자극적인 부분도 있고 예. 일반적인 냉면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조미료를 별로 안 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국물도 역시 굉장히 담백하고 북한 김치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신의주에서 김치를 먹어보고 신의주 김치가 저는 예.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담백합니다. 대체로 음식들이. 예. 아마 평양냉면도 좀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입맛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저 인터뷰에서 이제 차범근 감독이 특정 업체의 상호를 얘기했는데 뭐 자연스럽게 얘기 나오다 보는데 뭐 편집 없이 나가다 보니까 좀 시청자 여러분께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또 그 음식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평양냉면, 자라탕, 소갈비라고 하는데 자라탕 같은 경우는 사실 낯설고 생소하지 않습니까? 뭐 김 교수님은 북한 여러 번 이제 다녀오셨을 텐데 자라탕이라는 음식을 드셔보셨어요? 자라탕은 제가 먹어보진 않았는데요. 네. 신의주에서
그 개고기 갈비 같은 건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도 과거에 자라탕 같은 걸 먹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지금은 이제 자라탕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음식은 아니고 뭐 용궁탕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또 오찬에 이제 들쭉술하고 이 평양 소주 이 네. 두 가지 종류의 술이 올랐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굉장히 북한의 술을 자랑하고 싶었다 이런 또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들쭉술은 백두산에서 나는 겁니다. 백두산에서 나는 들쭉이라고 하는 열매, 그 열매로 이제 술을 담그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실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북한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생산되는 토속적인 술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술이 이제 들쭉술입니다. 북한 술 선물할 때 들쭉술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병도 좀 이렇게 해서 좀 긴 병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나왔던 한 40도 정도 되는 이제 아주 독주인데요. 남측에도 많이 알려졌죠. 지금은 이제 남측에서 별로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만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는 들쭉술 한 잔 정도는 많이 마셨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 이제 오찬장의 어떤 모습을 이제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다니는 곳을 좀 가서 식사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 대동강 주변에 일반 그 북한 주민들이 가는 식당을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이 이제 4시 52분이니까요. 아마 움직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 오찬이 원래는 오늘 12시에 시작을 하려다가 약 40분 정도가 지연이 돼서 좀 점심 식사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녁 식사도 조금은 좀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녁에 가기로 한 그 대동강 수산 그 식당 같은 지금 경우에 이제 화면에 대동강 수산물 시장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저곳인데 저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서민 식당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게 조금 그것보다는 좀 고급 식당이라고 하고요. 지금 앞서 화면 중에 이제 철갑상어가 나가는데 철갑상어도 한국에서 먹기 어려운 음식인데 대동강 수산물 시장이 철갑상어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급 식당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수조에 직접 어종을 이제 넣어 놓으면 저거를 직접 그 고른 다음에 저 자리에서 직접 회를 떠서 주는 구조라고 합니다. 중국에 보면 저런 수산물 시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제 수산물 시장을 비교할 때 우리가 뭐 노량진 수산물 시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동강 수산물 시장과의 어떤 특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일반 시민들도 가서 어떤 음식을 사서 해 먹을 수 있는 곳인지 그런 곳이죠. 북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뭐 최근에 그 시장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남측에서 저기를 가본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2008년도인가요? 그때 지금 처음 이제 오픈을 했다고 하니까 그 저 시장을 가본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노량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저렇게 수조에 담겨 있는 저 큰 수조에 담겨 있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렇게 보면 이제 굉장히 아주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가 좀 이제 화면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수산물 시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뭐 시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지 지도라고 현지 합니다. 지도를 북한에서. 보통 많이 얘기하죠. 이제 현지 지도 갔던 장면들이 언론에 이제 공개됐던 생각들이 나는데. 지난 7월에 이제 방문해서 저기를 좀 더 이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라 이렇게 좀 지시도 하고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식당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오늘 아마 문 대통령이 저곳에서 만찬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옆 테이블에서 이제 평양 시민들과 함께 이제 어우러져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이제 배 모양으로 만든 이제 수산물 시장이라고 하네요. 건물 구조는 이제 배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철갑상어가 됐든 여러 이제 그 수산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이제 선택해서 신선한 재료를 선택해서 뭐 그 식당에서 그 음식을 만들어주는 곳이 있나 보죠. 뭐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고급 어종을 모아놓는 이제 수조가 여러 곳이 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산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보는 여러 이제 화면 중에 좀 처음 보는 화면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평양 여러 건물들은 있고 생활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저렇게 대동강 수산물 시장에서 음식을 어떻게 먹고 또 철갑상어도 있고 여러 생선을
배열을 해서 나열을 해서 그것을 직접 주민들이 이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보여주는 화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양이 서해 쪽에서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서해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남포에 남포 관문이 있는데 그건 대동강을 막은 거거든요. 대동강 하류를 우리가 영산강이나 이런데 이제 학원을 뚝을 싸서 만든 것처럼 북한도 남포 관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쭉 과거 같으면 배를 타고 올라가면 대동강 평양까지도 올라가는 곳이죠. 네. 그러니까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불리한 공간은 아닙니다. 네. 자, 저렇게 대동강 수산물 시장까지 오늘 이제 저녁에 방문할 것으로 이제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여러 이제 대화 중에 하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제 서울 방문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좀 화면에 담아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보고 올까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결의의 가슴 속에 쌓인 분열의 한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측 최고 지도자의 방문이 될 것이며 남북 관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지난 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오늘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뭐 기억하지만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또 서울 방문에 대한 요청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이제 무산됐단 말이죠. 그런데 분위기로 봤을 때 2000년과 2018년이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는 좀 확실히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이제 무르익었을 경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 2,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올해 이미 했고 4차 정상회담이 서울 정상회담이 될지 또 그 전에 4차 정상회담이 뉴욕이나 또는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남북의 만남이 여러 차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처음부터 두 번째까지 우리 교수님 잠깐만요. 또 화면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이 있는데 좀 들어볼까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 어디 그 중도쯤에 끊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장군봉까지 백두산의 남쪽 정상인 장군봉까지는 올라갈 예정이고요. 날씨가 좋으면 천지로까지 천지는 이제 내려가는 거니까 천지로까지도 갈 예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어떻게 제안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도 구체적인 날짜는 알 수 없는데 어제 오늘 사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안받은 건 아니라는 얘기. 여기 와서 제안을 받았어요. 네. 우리 측에서는 누가 동행을 하시는지 아직 다 결정된 건 아닌데 지금 여기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백두산 근처 아마 삼지연 공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내려서 차편으로 백두산 정상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원들 하고 같이 움직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행원과 기자단 모두가 같이 가는 거예요. 삼지연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거예요. 평양과 같이 저기로 올라가요, 네. 전체가 간다고? 뭐 원하지 않으시면 버스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강제 등산입니다. 무조건 다 올라갑니다.
일주일 환송 행사를 겸한 일정이다. 거기서 삼지연에서 삼지연에도 공항이 있으니까. 여사님들은 우리 여사님이나 김정수 여사님은 당연히 가시는 거고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등산. 아니 왜 취재를 안 하고 자꾸 사진을 보내? 갑자기 등산하라고. 네? 제안을 했는데 그 취지를 어떻게 알고? 뭐 의미 배경 브리핑을 한 번 더 하시죠. 뭐. 아니요, 뭐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두산을 평소에도 가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가시더라도 중국 쪽으로는 중국 쪽이 아닌 우리 쪽을 통해서 가고 싶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전에 아시는 분들이 중국 쪽에 아시는 분들이 중국을 통해서 이른바 북파 서파를 통해서 백두산 천지에 오르는 방안을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도 대통령께서 이를 마다하시고 백두산 올라갈 때는 나는 우리 땅을 밟고 올라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해오셨다 그래요. 아마 그런 내용들을 북쪽에서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장군봉을 오르는 방법은 버스를 타고 아마 산 중턱까지 올라간 뒤에 그 다음에 궤도 차량을 타고 장군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나 봅니다. 그리고 장군봉 정상에서 천지로 내려가는 길은 그 삭도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그 정도라는 점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아니 미정이에요. 네, 미정입니다. 네, 그런데 아마 좀 늦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시 현재로서 협의 중입니다. 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풍남공항에서 김현장 비행기도 쓰고 저희 1호기 요구도 쓰고 그것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문영인 특보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니 같이 하시죠 뭐. 최정권 비서관님으로부터 오늘 그 부속 합의서 형태로 두 정상께서 사인하신. 네, 이게 평양 아마 그 고려호텔에서 프레스센터에서 오후 3시경에 김의겸 대변인 이제 브리핑한 내용인데 이 내용 중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백두산에 오를 것이다라는 내용이었고요. 평양국제공항에서 삼지연공항으로 이동해서 삼지연공항에서 이제 버스로 장군봉 중간까지 가서 궤도 열차를 타고 이제 정상에 가서 다시 이제 천지까지는 케이블카 삭도를 이용해서 가는 일정으로 좀 돼 있고요. 지금 내일 이제 백두산 일정까지 지금 나온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 남북 정상회담 특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시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내일 이제 백두산 일정에 대한 것을 김의겸 대변인의 말을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 상당히 오늘 뭐 정상회담의 여러 의제에 관련된 이제 합의 내용도 있지만 백두산 내일 방문에 대한 것들이 국민들이 좀 가장 관심 있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백두산을 간다는 것은 지난번 그 판문점에서 40분 동안의 도보다리에서의 그런 회담이 우리 국민의 아주 뇌리에 아주 강하게 박히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장면들이었잖아요. 이번에 백두산을 간다는 것은 아까 이제 김의겸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 땅을 밟지 않고 우리 땅으로 가고 싶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었고 또 그것을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을 간다는 것은 결국
민족의 성산, 네. 또 우리 한민족의 모든 그 최고의 어떤 그 성스러운 산이고 거기에 남북 지도자가 함께 간다는 것은 결국 남북 관계 차원에서의 그야말로 화해와 화합과 앞으로의 어떤 평화, 나아가선 통일까지 봤을 때 가장 극적인 그런 장면들을 네.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극적인 장면을 얘기했는데 뭐 박원곤 교수님도 이제 잘에 함께 했는데 예. 이틀 동안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졌단 말이죠. 좀 극적인 어떤 장면, 좀 가슴에 와닿는 장면은 박 교수님에게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아마 이것이 가장 파격적이고 백두산이 가장 파격적이고 아마 그 감동에 남는 장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백두산을 간다라는 게 지금 조금 전에도 뭐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쉬운 일은 결코 아니거든요. 지금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다녀오신 분들 말에 의하면 일단 기후 변화도 그렇고 이제 문제는 그냥 개인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양 정상이 간다라는 거면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전의 문제, 경호의 문제, 수행원의 문제, 하다못해 가서 식사를 어디서 어떻게 그 인원들이 할 것인지 또 지금 취재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불확실성이 큰 부분이죠. 근데 그만큼 불확실성이 큰 만큼 뭔가 파격적이고 우리 기억에 남을 만한 예.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가장 큰 변수 역시 날씨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왕 간 김에 그 천지를 볼 수 있는 배경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좋은 날씨가 허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두산 북쪽으로 했던 트레킹. 문재인 대통령이 뭐 히말라야 트레킹에 이어서 이제 백두산 트레킹을 또 소원하고 항상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일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날씨가 어떨지도 지금 관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의겸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날씨가 좋다고 하면 천지 쪽으로 내려올 그렇죠.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요.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천지를 볼 수 있는 게 1년에 며칠 안 된다고들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천지는 그 관광객 수준에서 간다면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 정도까지가 피크입니다. 그 계절을 앞서서 가거나 늦게 가면 눈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6월에서 9월까지가 가장 그렇습니다. 좋은 시기군요. 그것도 제일 좋은 건 7, 8월입니다. 네. 저도 9월 하순에 천지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눈이 와가지고 올라가질 못하고 아래 온천에서만 물만 담그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천지 날씨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화무쌍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지에서 제대로 그 장군봉에서 천지를 내려다보거나 또는 천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뭐 저희들끼리 그 했던 말은 3대가 공을 쌓아야 천지를 제대로 볼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아주 그 쉽게 천지 전체를 보여주기 참 어려운 그런 공간이라고 봐요.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문 대통령은 뭐 잘 알려진 바처럼 트레킹을 좋아해서 네. 충분히 산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데 물론 이제 장군봉에서 걸어가는 거리는 얼마 안 된다고들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그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건 또 나름대로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이 움직이는 건데 예.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결단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파격이다. 저는 역시 그렇게 파격적인 생각합니다. 얘기하지만 사실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어떤 등반을 한다, 뭐 트레킹을 한다면 경호 문제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측에 이제 수행원 앞서 김의겸 대변인 얘기하는데 기자들도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같이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어요? 내일 이제 네. 공식 수행단을 포함해서 취재진까지 함께 가는 일정으로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러니까 추진 지금 중인 이제 겁니다. 보면 한 200명이 움직이는 거네. 네. 삼지연에서 평양으로 돌아오지 않고 삼지연에서 바로 서울공항으로 오는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평양에 남아서 다른 항공편으로 서울을 오지 않는 이상 다 같이 삼지연으로 가서 천지 올랐다가 백두산 올랐다가 네. 다시 삼지연공항에서 바로 서울공항으로는 뭐 그런 코스 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서 왜 김영규 교수님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항공기 2호기라고 하셨나요? 네네네. 2호기가 같이 갔다라는 그 용도가 뭘까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네. 결국은 이제 삼지연 공항에서 직접 네네. 백두산 이제 천지를 보고 오고 삼지연에 내려와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에 담겨졌다라고 봐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삼지연공항이 보잉 747기가 뜨고 내릴 수 있을 정도 활주로가 길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길지가 않다. 길지 그죠? 않다는 예, 것이죠. 예. 짧은 길이고 또 삼지연공항을 아마 최근에 아마 대대적인 아마 보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삼지연공항이 좀 그 오랫동안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상당히 좀 공항이 안전시설이나 또는 활주로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 피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만들어낸 피치를 북측에 보내서 삼전공항을 포장하는 그런 공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공항 포장이 실패로 결국에 돌아갔지만, 당시에 보면 현대 아산이 그 금강산 관광에 의해서 백두산 관광을 그때 추진해서 확정을 한 상태였고, 예, 예. 삼전공항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남측에서 백두산 관광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그 삼전공항에 각광을 받았던 네. 적이 있는데, 지금 역시 이제 북측은 아마 미리 좀 준비를 해놨을 거라고 봅니다. 네, 백두산이 제가 잠시 자료를 보니까 1744m, 2744m요. 2744m인데 백두산 바로 밑에 이제 삼지연 공항이 있고요. 그 일정을 보면은 지금 들어온 소식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같이 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봤을 때는 뭐 4월 27일에 있었던 4.27 도보다리 이후에 최고의 뭐 역사적 장면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뭐 4월 27일에 우리 문 대통령이 이제 백두산 얘기를 꺼냈지 않았습니까? 예. 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물론 이제 북측에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이제 일정을 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관광 산업을 지금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사실 백두산이 그러면 굉장히 각광을 받겠죠. 계속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이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백두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삼지연까지 묶어서 북한이 나름대로 관광 특구로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 효과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교수님 말에 조금 더 이제 첨언을 하자면, 이 삼전공항 개발도 지금 남부 경협 사업 후보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백두산 가는 거에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런 백두산 관광을 위해서 이 공항을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도 좀 이제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좀. 삼지연은요, 그 북한에서도 대표적인 관광지에 그런 관광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삼지연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조그마한 어떤 시골 같은 동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삼지연이 북한 동계 스포츠의 요람입니다. 예. 그리고 삼지연에 보면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갖춰져 있고, 북한에서 백두산을 올라가는 모든 북한 주민들은 삼지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삼지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개발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외국의 관광객들도 유치를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삼전공항에서 오찬을 한달지 이것도 가능하고, 또 그쪽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식품 중에 하나가 이제 대홍단군의 감자와 관련된 감자로 만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북한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식품이 대홍단군, 삼지연을 지금 감싸고 있는 곳인데, 그쪽에서 많은 또 그 토속적인 경험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뭐 사실 오늘 여러 이제 얘기들이 나왔는데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다루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생방송이 2시간 예정되어 있는데 백두산의 중요한 얘기도 또 다뤘고, 또 다른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죠. 또 하나 이제 그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도 좀 보고 올까요? 각계각층의 내환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 화해와 통일의 대화가 더는 거스를 수 없이 북남 삼천리에 영영히 흐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도 협의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반도 환경협력과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은 즉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와 서신왕래 화산상봉은 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유치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공동 행사를 위한 구체적 준비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 하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동해선, 서해선 철도 연결 사업하고 금강산 관광 사업뿐만 아니라 또 3.1 운동의 이제 100주년 기념해서 같이 기념 사업하자는 내용까지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다 담았다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유엔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남북 협력은 최대한 빨리 하자. 네. 이게 지금 이번 평양선언의 또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그 여건이 형성되는 것에 따라 이런 표현들이 앞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의 진전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개성공단 재개도 노력하자. 네. 이런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 좀 추가 질문 좀 드려볼까요? 사실은 경제 교류 이제 경제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떤 유엔의 어떤 경제 제재 조치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진전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평양 공동선언문 내용에 보면은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을 담았는데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다 담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최대치로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최대치로 간 거죠. 지금 뭐 유엔 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 다 걸려 있는 거고요. 이번에 우리 정부가 아예 처음부터 그 신중하게 그런 그 계획을 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하상 정책실장이나 김동연 부총리가 안 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되긴 했지만 사실상 가서 지금 한국과 북한이 정부와 정부대로 어떤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북한 측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한국에게 당연하게 앞으로의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경제 협력을 요구할 텐데, 정부의 상황에서 지금 그것을 뭐 확답을 준다든지 계획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죠. 그래서 오히려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민간 차원에서 대그룹 총수들이 가는 것이 뭐 들어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이 된 거고요. 오늘 합의문에도 나온 거 보면 뭐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산업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앞부분에 조건이 마련되는데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것은 당연히 북한 핵 그 비핵화 진전에 따른 그 제재가 완화될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이산가족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발언을 들어봤지만 뭐 상설면에서 이제 조기 개소라든가 서신왕래, 화상 상봉 등에 대해서는 합의했다라는 것은 물가가 그만큼 터졌다라고 봐야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산가족 상설 면에서가 그 금강산에 이미 있습니다. 있는 건데 지금 운영을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좀 보수를 해서 개소를 하겠다. 근데 지금 제가 기대했던 것은 이산가족의 상봉을 정례화한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좀 들어갔으면 했는데 그 표현은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한국에 남한에 남아있는 56,000 이상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북한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의 생사 확인 여부인데, 그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도 좀 포함이 안 돼서 좀 아쉬움이 났고요. 나머지 뭐 화상상봉이라는 것은 이미 화상상봉에 대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 3차례인가 한번 활용이 되고 활용이 안 됐죠. 그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서신왕래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우리 통일부에서 서신왕래하는 거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는 있죠. 근데 서신왕래는 서신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그 어떤 비밀성이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게 보장이 안 되고 또 시간도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결국은 남북한 정부의 의지가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강력하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제가 그 하나 질문 드려보면은 뭐 관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이제 오이사 조치 이후에 사실은 이제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미국의 얘기도 있고 지금 유엔 제재 얘기 나왔는데 그 부분과는 저촉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금강산 관광 재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2008년도인가요? 박광자 씨 사망 피격 사건, 그게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지금 이제 자금줄을 다 조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금강산 관광을 하게 되면 북한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유엔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특히 유엔 쪽 미국 쪽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공동선언을 보면은 개성공단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붙였습니다. 예. 그것은 결국 이제 유엔 제재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유엔 제재가 단계적으로 해제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재개한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공동선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면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 그렇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 경제 공동특구 또 동해 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는데 이 문제에 이제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이제 성숙됐다라는 것은 조건이 마련됐다라는 것은 결국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제재를 얼마큼 이제 풀 수가 있는 거냐, 또 이제 비핵화의 어떤 단계를 얼마큼 진전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 재개 이 문제도 좀 풀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금강산과 개성공단 둘 중을 놓고 어느 것이 먼저 될 가능성이 있냐 하면은 금강산 관광이 개성공단보다는 될 가능성이 크죠.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유엔 제재 결의안도 있고 그 북한 그 미국의 독자 제재안도 있고 대량의 현금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재위원회 명백하게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고 아마 그것은 거의 그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풀릴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금강산 관광은 일단 우리 오이사 조치에 그 걸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뭐 유엔 제재 결의안 또 그것도 미국의 독자 제재 결의안이 다 걸립니다. 관광객이 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금강산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하고 그렇죠. 또 우리 물자들이 다 넘어가야 된다라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제재에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정부도 이제 충분히 고민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건이 마련되는데, 근데 물론 이제 이 합의문에 넣은 것은 그만큼 또 한국과 남북한이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 한 발짝 더 나가서요.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최종 합의에 따라 핵 사찰에 합의했다라고 이제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향후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언지를 주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한 겁니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저희가 정말 조심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남북이 이번에 공동선언이 나오자마자 트위터를 올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핵에 대한 그런 검증, 인스펙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사찰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굉장히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핵 사찰에 합의했다라는 내용을 썼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우리 합의 내용은 사실 핵 사찰에 합의를 한 것은 아니죠. 물론 그 트위터에 보면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미사일 발사 실험장이라는 얘기가 있긴 했지만 또 트위터에 나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의지가 반영이 돼 있고요. 또 나름대로 앞으로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하는 그런 바람들도 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그냥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그 안에 이제 품은 뜻들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지금 이제 흐름을 보면은 4.27, 뭐 5.16 이후에 이제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10월에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 가나요? 유엔 총회 23일 가서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만난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러면 중재 역할이라고 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있어서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어떤 시기적으로 다 알맞게 좀 안성맞춤으로 가고 있는 것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일 귀국을 하게 되면 내일이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틀 쉬고 나서 바로 이제 미국행이라고 봐야 됩니다. 23일 날 가시게 되면 25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지금 미국 쪽에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는 게 25일입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27일이고 북한이 29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오느냐는 확정이 안 됐지만 우리는 확정을 했다고 봐야죠.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유엔 총회 연설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다고 봐야 되고 그 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시간 대화 나눴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남북 차원에서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북미 간의 이 접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좀 찾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그런 정리가 잘 된다면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그렇죠. 가는. 예. 그러니까 지난번 4.27과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예, 예. 4.27 때도 남북 정상회담 한 뒤에 좀 어려워지니까 5.16 정상회담 때 다시 한번 그걸 추동시키고 6.12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번에 이제 9.18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을 추동시키는 그것의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예. 뭐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한미 그러네. 정상회담이 예. 끼어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4.27, 5.16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6.12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진 것처럼 지금 9.18, 9.19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 9월 25일이 있기 때문에 10월에 북미 정상회담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좀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고요. 뭐 그 전반적인 내용과 그 진행은 그 당시에는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은 뭐 당연한 거 지금 확인이 된 거고요. 지금이랑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역시 그 미국이 지금 11월 중간 선거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9월 지나면 10월 달부터는 선거 전에 지금 들어서는 그런 입장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어느 정도 업적을 보여야 그다음에 자신의 이제 재선에 이제 달려 있는 거죠.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전보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예, 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뭔가 비핵화에 진전된 조치가 보장될 경우에 북미 2차 회담을 할 것이고요. 뭐 회담을 다시 북미 간의 비핵화 대담을 제의하더라도 네. 다시 재개를 하더라도 북한의 어떤 그 전향적인 조치가 확실히 담보가 될 경우에 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9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 합의안에 나온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그 북미 회담이 어떻게 될지 아직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더불어서 뭐 정의용 실장이 아까 그 오후에 뭐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그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여기 합의문 외에도 적지 않은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다라고 하고 예.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최종 합의에 따라 핵사찰에 합의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네. 있다라는 건데요. 뭐 바라기는 그것이 충분하게 이제 미국이 생각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좀 맞아서 북미 간에 다시 그 대화가 재개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김영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된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미국의 입장이 여러 가지로 좀 더 어려운 상황이다. 대화를 하기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지금 말씀 중에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학자시니까 우리가 이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정상회담 합의문 작성에 대해서는 9월 평양 공동선언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보면 뭐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든가 뭐 천사선언이라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9월 19일에 2005년에 이제 9.19 공동성명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 어떻게 용어를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오늘 사실 이제 이 내용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로서의 정의를 내려야 가장 맞는 것인지 좀 궁금했었는데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김 교수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예. 그 제 4.27 4월 27일은 제1차 예.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그때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5.16 때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네. 그래서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네. 9월 평양 공동선언. 예.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이제 이번에 회담의 이 평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부각시키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9월이라고 하는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9월이 이제 다이내믹한 지금 외교 현안들이 많은데 우선 날짜를 특정하기보다는 9.19라고 하는 것도 좀 걸리고 예. 또 전체적으로 남북이 앞으로 더 많이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9월에도 만나고 예를 들면 이제 10월 또는 11월에 지금 네. 같아서는 올해 안에 서울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10월, 11월 뭐 서울 네. 선언 뭐 이렇게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군요. 뭐 용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아마 시청자들 분에게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여러 이제 포석을 둔다는 의미에서 이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뒀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는 공동선언이라는 것이 훨씬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원래 남북관계가 특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이 지속되지 못해서 또 매우 중요한 순간에 만남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합의를 해서 선언할 게 있기 때문에 예, 예. 공동선언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 정례화돼서 벌써 올해만 3차인데
4차가 되고 5차가 되고 계속 만남이 되면 매번 공동선언을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한미에 우리가 만나면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매번 공동선언을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앞으로 남북 관계도 정상적인 관계로 간다면 공동선언이라는 표현은 아마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공동선언이라는 말이 없어져야 남북관계 개선의 어떤 상징적 의미를 좀 담는다고 봐야 되겠군요. 자, 이 시간 이후 또 남북 정상 어떤 일정이 이어질지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게 있는지 이 시각 서울 DDP 프레스센터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미 기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단은 무슨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조금 있으면 만찬이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과학기술 전당 등 이 평양 주요 시설 참관을 마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정대로라면 끝났어야 할 시각인데요. 이 참관 행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는지는 아직 전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영상을 통해서 오늘 낮 남북이 함께하는 오찬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이 옥류관 오찬 후에 2시 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부부는 백화원 영빈관에 공동 식수를 했습니다.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때에도 판문점 군사분계선 인근 소떼길에서 공동 식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만찬은 평양 참관 행사가 모두 끝난 뒤에 7시쯤 대동강 수산물 시장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찬 후에는 5일 경기장에서 집단 체조 예술 공연을 관람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측 참석자 15만 명을 향해서 1, 2분 정도의 인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 오전에 이제 남북 정상이 함께 백두산에 오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백두산 천지까지 갈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네, 일단 청와대는 백두산 남쪽 정상인 장군봉까지는 올라갈 예정이고 날씨가 좋으면 천지까지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백두산 근처 삼지연 공항에서 내려서 백두산 정상까지 차로 올라갑니다. 정상에서 천지로 내려가는 길은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날씨 예보에 따르면 내일 오전 백두산 인근 삼지연의 날씨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우리 측에 남북 정상의 백두산행을 제안한 것은 어제 오늘 사이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 제안하고 우리 측이 수용한 거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평소 대통령의 바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해오지 않았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내일 일정은 백두산 일정의 끝으로 정상회담이 마지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백두산 근처 삼지연 공항에서 환송 행사를 마친 뒤 바로 서울로 들어오는 일정입니다. 정확한 귀국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양 정상이 오찬을 같이 할지 여부도 아직입니다. 어느 쪽이든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은 점심시간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추가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DDP 프레스센터에서 JTBC 김혜미입니다. 김혜미 기자와 함께 남은 일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희정 기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 오후 2시에 저희가 이제 그림이 들어오지 않아 설명은 못했는데 오후 2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백화원 영빈관에서 식수한 내용도 좀 나왔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들어온 걸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조금 전에 했습니다.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에서 김정숙 여사가 이제 참관하는 모습인데요. 네, 저게 이제 식수 행사 이후에 이 평양의 주요 시설을 참관할 때 이제 그 중에 한 곳을 방문했을 때 모습 같은데요. 그 소년궁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제 가야금 연주도 하는데 그 어떤 활동들을 하는 곳인가요? 그러니까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은 평양에 이제 굉장히 큰 그 한옥 건물입니다. 전체적으로 북한 학생들은 1인 1악기 이게 이제 북한 학생들이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인 1학기를 다 다루는 것으로 이제 돼 있는데 영재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 영재 분야의 그 음악 쪽에서 영재 교육기관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음악 쪽에서 예술 분야의 영재들을 키우기도 하고 또 그 어린 소녀들에 대한 이제 북한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각 지역에도 그런 유사한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이곳이 그 리설주 여사가 예전에 이제 금성중학교를 다니면서 이 궁전에서 방과후 교육을 받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리설주 여사의 그 모교나 다름없는 곳이어서 여기에 이제 김 여사와 함께 갔다는 그런 의미가 또 있다고 하고요. 그 김 여사는 여기에 있는 이제 예술 체조장이나
수영장 그리고 극장 등을 방문해서 이 단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여사와 동행한 이 특별 수행단도 또 무용과 가야금을 가르치는 이런 예능동과 또 과학동을 둘러본 뒤에 네. 이후 일정에 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학생들 이제 과외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설명을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 좀 설명드렸는데 일반적인 학생 활동을 한 다음에 자기 어떤 취미나 아니면 그렇죠. 자기에 맞는 어떤 적성의 활동들을 하는 방과후 곳이다. 활동이다 방과후 보죠. 활동이라고 예,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그 음악 활동이라든가 체조라든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면 상당히 그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조기 교육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뭐 한국도 사실은 뭐 얼마 전까지 비슷했죠. 이 사회체육이나 사회 어떤 예술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대부분 엘리트 교육으로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영재 체육으로 교육, 좀 엘리트 체육으로 우승했었죠. 예. 여전히 한국도 지금 엘리트 체육의 그런 전통이 남아 있고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다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 체육이나 예술이 또 국가를 대표하고 또 국가의 경쟁력, 국가의 위상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려서부터 뽑아서 썼었죠. 뭐 우리가 예. 소련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올림픽이나 나가는 걸 보면 늘 뭐 굉장히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아마 북한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망경대 학생 소녀궁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방금 장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다이빙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행사하면서 정상회담 이후에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이 있다고 하면서 어제의 백미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의 일정은 사실 5일 경기장에 있었던 집단 체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북한의 집단 체조라는 것은 전 세계에 알려져 있고 그 내용을 보면은 화려함을 넘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네. 저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집단 체조 15만 명이 들어가는 이제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집단 체조를 그동안 북한이 최근 해왔습니다. 빛나는 조국을 주제로 해서 쭉 준비를 해왔고 또 실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직접 보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조금 민감한 부분들은 빼고 남북 정상이 4.27 때 만났던 장면이랄지 또 여러 남북 간의 어떤 민족의 어떤 공통된 그런 의식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준비했다. 그렇게 지금 현재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빛나는 조국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북한 체제의 어떤 선전에 한국 측에서 남한 측에서 가서 오히려 동원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비판 여론도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좀 사전 조율이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요? 어느 정도는 내용을 좀 바꿨다라는 것은 뭐 내용에 당연히 조정이 있었을 거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가서 본 아리랑 그는 훨씬 더 체제 선전이 강했던 거죠. 지금 빛나는 조국은 뭐 이미 우리한테도 조금 보여줬습니다만 체제 선전적인 요소가 아리랑에 비해서는 확실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북한의 목적 자체가 체제 선전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논란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사전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9.9절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장면에 보면 우리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 4.27 판문점에서 만나 손을 올리는 장면 그런 게 초반부에 나온다라는 것을 보면 뭐 그런 내용들이 순화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북한의 집단 체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인권 그 침해까지도 그런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었죠. 특히 어린 학생들을 동원해서 하는 집단 체조 같은 경우에는 인권 유린이다라고 서구방에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최근에는 어린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은 지금 최대한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오늘 이제 5일 경기장에서 집단 체조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의 이제 공연을 김정숙 여사가 직접 관람하는 내용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정상이 이렇게 외교를 하고 사실 김정숙 여사가 어떻게 보면 민간 외교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북한의 어떤 생활상과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만나면서 같이 교류를 하고 실제 공연을 어떻게 하고 또 학생들은 어떻게 크고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것을 실제 체험하는 어떤 장이 또 마련됐다는 말이죠. 문화를 이제 그 향유하는 그런 북한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보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수행원들이 대체로 다 그게 지금 소년궁전에 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어떤 모습도 보는데 저런 뭐 차범근 감독도 좀 박수 치는 모습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뭐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2000년 그리고 2007년에 공연들이 있었지만 저런 공연은 소소한 공연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형의 어떤 공연은 익숙하게 이제 봤지만 학생들, 소년들이라든가 또 그 음악 공연들 또 그 학습들은 어떻게 왔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이게 상당히 다른 지금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2007년 또 2000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이 동부인을 해서 갔어도 그쪽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을 대동하지 않았죠. 지금 이게 정상외교라는 게 늘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은 따로 움직이고 영부인은 또 따로 움직이는 형태가 돼서 특히 영부인의 그 퍼스트 레이디의 동선에 따라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화, 교육, 환경, 이제 비정치적인 분야의 그런 교류 협력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전에 그 상당히 폐쇄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국제 규범 그리고 국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외교 관행 그런 것들의 접촉면이 넓어진다라는 그것은 앞으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정상회담하면 좀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외교, 안보, 뭐 군사 이런 분야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뭐 공동선언 같은 경우 그런 내용인데 사실 정상회기가 아닌 이런 뭐 김정숙 여사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문화예술계, 문화체육계 이런 활동상들이 오히려 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접근하기가 훨씬 더 좀 수월한 문제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풍성해졌다고 좀 봐야 되겠죠. 오늘 뭐 여러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사실 이제 내일 그 가장 그 백미는 역시 이제 백두산을 오른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내일 날씨가 어떨까 좀 걱정인데 북한에서 나온 소식 들어보니까 날씨가 괜찮다고 하니까 쾌청하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고 천지 모습까지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남북정상회담 뉴스특보 참석해 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3차 남북정상회담 특보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특집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